안녕하십니까 청취자 여러분. 일상 속 숨겨진 확인 사건을 파헤치는 시간, 사건 파헤 구칠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청취자님께 다양한 환경 사건을 소개해드릴 이 프로파일러 김민서입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씩 접하는 환경 뉴스를 보며 어느 순간 너무 익숙해 그냥 지나치고 계시지 않나요? 사건 파헤 구칠이는 처음 세계 황해단이 전했던 1972년부터 오늘까지 우리의 일상을 다루는 환경 이야기를 다시 꺼내어 대시보하고자 합니다. 그럼 사건 파일 97이 다시 공유 시작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저희 사건 파일 97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사건 브리핑에 앞서 금주 환경 뉴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간고사 기간이 끝나니 어느덧 10월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청취자분들은 10월의 마지막 날이 어떤 날인지 알고 계신가요? 바로 할로윈데이인데요. 한국에서 중요한 기념일로 여겨지는 편은 아니지만 서양 기독교 문화권의 기념일로 가톨릭의 만성전 전날, 죽음이나 초자연적인 것을 연관지어 공포를 기념하는 날입니다. 서양에선 이날 할로윈 코스튬을 하고 파티를 하거나 호박이나 순무로 재고랜턴이라는 공예품을 만들어 장식하기도 합니다. 최근 몇 년간 이 문화가 널리 퍼지며 국내에서도 남녀노소 할로윈 코스튬을 하는 사람들이 늘어났는데요. 코스튬 제품 특성상 독특하고 특이한 디자인인 만큼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없어 소비자들은 주로 해외 직구 플랫폼을 통해 구매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해외 직구 플랫폼의 코스튬 제품 상당수에서 기준치를 크게 초과하는 환경 호르몬이 검출되었다고 합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에서 판매하고 있는 어린이용 코스튬 17개를 조사한 결과 9개 제품이 국내 안전기준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머리띠와 장갑 같은 장식품에선 환경 호르몬인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검출됐는데 기준치의 624배나 되는 제품도 있었으며 벨트 제품에서는 기준치의 2배 이상의 납이 검출되기도 했습니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어린아이의 성조소증을 비롯한 다양한 악영향을 끼치는 성분이며 납 역시 신경 발달 저하 등을 유발할 수 있는 중금성입니다. 이 외에도 불이 얼마나 빨리 번지는지를 측정하는 시험에선 6개의 제품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촛불이나 폭주불구 등에 닿을 경우 화상 위험이 큰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한국소비자원 제품안전팀장은 조사 결과를 해외 직구 플랫폼에 공유하고 제품의 판매 차단을 공고하는 조치를 취한 상태라고 알렸으며 부적합한 제품에 대한 판매 차단이 확인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코스튬 이외에도 최근 해외 직구 사이트 이용자가 늘고 있는 만큼 구매한 제품의 안정성을 반드시 확인해 보시길 권장해드립니다. 그럼 사건번호 197이 다시 공유, 생수병의 진실 사건 일자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청취자분들은 평소에 물을 잘 챙겨 드시나요? 성인 기준 하루 1.5에서 2리터 정도의 물을 섭취하는 것이 건강에 좋다는 정보가 널리 퍼져 있는 만큼 신경 써서 챙겨 드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텀블러나 다이형 컵을 이용해 정수기의 물을 마시거나 편의점 등에서 생수를 구매하는 것이 보편적이겠네요. 하지만 일회용 플라스틱에 담긴 이 생수는 어쩌면 물을 섭취하지 않는 것보다 신체에 더 큰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어릴 적 부모님이나 할머니, 할아버지께 물을 사 먹는 세상이 올 줄은 몰랐다 라는 말을 들어본 청취자분들이 제법 있으실 겁니다. 몇십 년 전까진 한국은 물을 판매하고 구매하는 것이 불법이었습니다. 당시에는 물이 생필품의 영역이 아니었기에 국내에서 판매하던 몇 안 되는 생수들은 모두 국내에서 거주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만 판매되었습니다. 그러나 88 서울올림픽 이후 수돗물 중금속 검출 소동과 발암물질, 트리할로멘탈 감축 파동 등 연이어 소물 오염 사건이 퍼지며 결국 1994년부터 정식으로 판매가 시작되었습니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깨끗한 생수의 판매를 시작했지만 그것은 또 다른 공해와 오염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잠시 휴식을 가진 후 2차 브리핑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2차 브리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90년대까지 일상적으로 이용했던 수돗물 위생상의 문제가 거론되며 국내에서 점차 생수의 이용률이 높아지기 시작했는데요. 이 생수를 담는 일회용 플라스틱으로 인해 인체에 엄청난 양의 미세 플라스틱이 쌓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500ml 생수병 기준 평균적으로 12만 개의 미세 플라스틱이 검출되며 이 미세 플라스틱이 다시 쪼개지거나 분리되면서 생기는 초미세 플라스틱은 그 이상이라고 합니다. 1차 플라스틱의 경우 어느 정도 해결이 가능하지만 그 이상인 2차 미세 플라스틱 등은 언제 얼마나 더 생기는 것인지조차 가늠할 수 없기에 관리와 통제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초미세 플라스틱 역시 지구에서 축구공 하나 정도의 매우 작은 크기이기에 관리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렇게 걸러내지 못하고 인체에 들어온 미세 플라스틱들은 피부 조직과 체내 장기 구석구석에 쌓이게 됩니다. 이렇게 몸 안에 축적된 미세 플라스틱들은 소화기관에서는 염증을 유발해 정상적인 소화 과정을 방해하고 혈관을 통해 순환하면서 면역체계를 약화, 프탈레이트와 같은 화학 첨가물이 호르몬 균형을 파괴해 생식 건강에 문제를 일으키는 등 이해 없이 모든 기관에서 다양한 악영향을 끼칩니다. 특히 뇌와 신경계에도 독성을 나타내 인지 기능을 저하시키며 주요 장기에 축적되어 염색체 이상과 암 발생 확률을 높이기까지 합니다. 실제로 한 연구에서 치매 환자와 일반인의 뇌를 분석한 결과 치매 환자의 뇌에서 7배 정도의 더 많은 양의 미세 플라스틱이 검출되기도 했습니다. 네, 이렇게 2차 브리핑에서 미세 플라스틱의 문제점에 관해 설명해드렸습니다. 잠시 휴식 시간을 가진 뒤 사건 프로파일링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건 파일 972-06 생수병의 진실사건 프로파일링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물을 사 마시는 것이 생소했던 과거와 달리 오염된 수질로 인해 생수 이용이 너무나 자연스러워진 오늘입니다. 하지만 처음 물을 판매했던 의도와 다르게 점점 수돗물보다 더 건강에 해로운 물을 섭취하고 있는 사실을 청자분들께서 인지하셔야 할 때입니다. 캐나다 콩고디아 대학의 연구팀은 2024년에서 2025년에 전화를 통해 사람들이 매년 평균 39,000개에서 52,000개의 미세 플라스틱 입자를 섭취하며 하루 건전량의 물을 모두 생수로 마시는 사람은 수돗물만 마시는 사람보다 연간 9만 개 이상의 미세 플라스틱을 추가로 섭취한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많은 환경과학자들은 생수병을 이용하는 대신 수돗물을 더 자주 마신다고 하며 플라스틱이 닿는 액체민 음식물은 모두 미세 플라스틱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전했습니다. 그 몇 년 사이 생수병보다 더 자주 이용하게 된 테이크아웃 커피잔이 그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미세 플라스틱을 접하고 이용하는 상황은 앞으로 피할 수 없이 더 늘어날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최대한 플라스틱을 덜 이용할 수 있도록 다회용 컵 또는 보온병 등을 가지고 다니며 플라스틱이 닿는 음식물의 섭취를 줄이는 등 다양한 방법을 찾아 꾸준히 실천하는 것만이 미세 플라스틱을 최소화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함께하는 방송 우리들의 소리도
오늘 사건 파일 297이 다시 공룡을 통해 일회용 플라스틱 이용이 편리함과 동시에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의 다양한 환경 오염과 건강 악화를 초래한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프로파일링을 통해 미세 플라스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우리가 꾸준히 방법을 모색하고 실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까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미션 파일 197-06은 등산 플러스 약수 담아오기입니다. 프로파일링 시간에도 언급했듯 최근 수돗물을 이용하는 것이 생수병을 통해 물을 마시는 것보다 미세 플라스틱 섭취가 적은 편입니다. 하지만 청취자분들 중엔 수돗물을 마시는 것이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도 제법 있으실 거라 예상되어 조금 더 깨끗하고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약수 섭취를 미션으로 정해봤습니다. 하지만 약수 섭취 전엔 꼭 정기적인 수질 검사를 받으며 깨끗하다는 결과가 나왔는지 확인하시고 드셔야 합니다. 최근 날씨도 선선해진 만큼 건강을 위해 가벼운 등산과 함께 약수를 마셔보시면 좋은 추억도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럼 이번 주 미션도 열심히 참여해주시고 미션 파일 작성까지 꼼꼼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생수병을 비롯한 일회용 플라스틱에 담긴 음식물들은 예외 없이 미세 플라스틱을 만들어내며 입을 통해 너무나 쉽게 몸속에 들어와 우리의 건강을 해치고 있습니다. 우리 몸과 환경을 동시에 악화시키는 플라스틱 대신 좀 귀찮고 불편하더라도 텀블러나 보온병, 다의 용기를 이용하면 어떨까요? 들고 다니기에 번거롭고 세척해야 하는 수고가 필요하지만 오히려 작은 실천으로 나를 더 아끼고 환경에 이로운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성취감이 다를 것입니다. 앞으로도 매주 더 생생한 사건들로 청취자분들께 환경오염의 심각성과 경각심을 일깨워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불어 오늘 사건 파일 97이 다시 06을 재청취하고 싶으시다면 다음미디어센터 유튜브와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프로그램 제작의 김기현 PD, 이 프로파일러 김수였습니다. 다음 사건으로 찾아뵙겠습니다.